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된 박영호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온갖 인생 역경을 겪었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유지셨죠. 땅덩어리도 꽤 되고 그 땅을 여러 이웃에게 소작을 줘서 모자라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곱게 자랐죠. 다행히 부모님이 똑똑한 분이셔서 그걸 닮았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서울 유학을 했어요. 옛날부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상경에 당시 5손가락에 꼽던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세련되고 차가워서 아무리 촌놈티가 덜 나는 저였어도 적응하기가 퍽어려웠지만 동기들이 살갑게 대해주고 명문대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커서 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2살 되는 해에 군대를 가서 무사히 전역했죠. 이후 복학한 저는 27살이 되어서 학교를 졸업했고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자마자 부모님이 소원을 봐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귀한 집안이기에 부모님께서는 제가 빨리 손주를 보길 바라신 거죠. 그때는 그냥 뭐든지 다 제 맘대로 되던 시기여서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그렇게 실패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마침 사귀던 여자도 없었고 집안에서 알아봐준 손자리를 통해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도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허영스러운 티가 났지만 그때 저는 그것이 귀티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매일같이 백화점을 다니고 돈 많은 아줌마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제 아무리 여유롭게 컸어도 늘 검소하신 부모님께 교육받았기에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내는 심지어 친정에서도 용돈을 받는 눈치였기에 처갓집에서 제가 얼마나 무능력해 보일까 싶어 자존심도 많이 상했네요. 그래도 부모님의 바람대로 아들은 빨리 생겼습니다. 결혼한 이듬해 바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겉보기엔 튼튼하고 잘생긴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실혈관이 가늘다고 했어요. 긴 기간 검사비며 치료비며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와중에도 철없는 아들은 습관처럼 제 몸 치장할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이가 아프고 좋아도 사이가 안 좋다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쇼핑 중독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내를 아무리 타박해도 고쳐줄 리가 있나요? 오히려 잘해줘 보려고도 했지만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구석 꼴을 보면은 한숨이 나와서 아내와 매일 싸우기만 했죠. 그렇게 힘든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화장실에 물이 새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동네 수리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당시 아내는 제 닥달에 못 이겨 씀씀이가 거의 줄고 오히려 공상까지 떨던 시기였죠. 그래서인지 아니면 다른 불만이 있었는지 아내는 수리업자를 향한 의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중에 양아치가 많다던데 견적만 비싸게 부르고 공사는 대충 한 거 아니야? 수리업자는 아내의 큰 목소리를 애써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았고 괜히 제가 민망해져서 시원한 거나 가져오라며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것을 많이 겪어본 저 역시 옆에서 일을 거둘 겸 수리하는 모양을 감시하긴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성심성의껏 한다는 게 잘 모르는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넉살도 좋아서 집이 참 좋고 아이도 귀여우니 행복하시겠다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경계심이 풀어져서 그 양반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고향과 나이를 묻더군요. 그래서 고향 얘기를 했더니 어쩐지 억양이 그런 것 같더라며 자기도 고향이 그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참 좁지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 고향집 옆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간에 산을 끼고 있어서 자주 왕래는 없었지만 그리 가까이 살던 사람을 서울에서 만나다니 인연이다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걸린 수리는 아주 말끔하게 잘 됐고 업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부품도 꽤 갈았는데 비용은 전처럼 견적대로만 받았습니다. 아내 역시 더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은 저와 그 업자는 고향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돼 있었죠.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 그 친구와 술을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잔뜩 노려보고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 그 친구와 집을 나섰죠. 술잔을 기울이며 동네 얘기도 하고 그 시절 좋았던 일이며 서울 올라와서 힘들게 고생한 얘기를 나누면서 간만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후로 쭉 일하면서 살았다 하더군요. 온갖 기술을 배워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입 하나라도 줄이고 제 살 길도 스스로 찾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왔다는데 술잔을 드는 손을 보니 온통 굳은 살 투성이더군요. 저 같은 새님과 다른 남자다운 모습에 멋있다고 손을 축혀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이 들더군요. 솔직히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수리업자와 의기투합해서 술을 마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묘한 인연이다 싶었죠. 하지만 서로 간에 큰 접점은 없던 데다가 서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 친구와는 자주 만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은 날 한번 만나 술이나 한잔하는 사이였죠. 처음만큼 반갑고 신나지는 않았어도 그 친구는 사람을 편하게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고단한 인생의 쉼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내와는 사이가 여전히 좋지 않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공연히 성과 없는 야근만 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집에 들어가도 4살 난 아들은 저를 멀리할 뿐이었죠. 아무래도 와이프가 애 앞에서 제 욕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빠 밉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거든요. 저는 저대로 힘들고 지치니까 그런 아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었고 육아는 그저 애 엄마가 잘할 거라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을까요? 제 몸치장이 우선이던 집사람이 아이 교육을 잘할 리가 없었던 거죠. 아들 지훈이는 불량하고 버릇 안 좋은 아이로 자라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불러 신세 한탄을 하면은 친구는 저를 위로해주곤 했죠. 그러다가 제 나이 3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셨고 고향에 계셨기에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비보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더군요. 부모님께서는 금술이 좋기로 동네에 유명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시자마자 아버지는 그만 상심해서 입에 안 대던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떠나고 두 분은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욱 마음도 울 곳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시던 아버지께서 술판을 찾아다니며 불량배와 어울려 도박을 하고 땅도 조금씩 팔고 있다는 말을 고향 어르신께 전해 들었네요. 그 소식에 저는 아버지께 서울로 오시라고 했죠. 아버지는 처음엔 제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연유인즉슨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땅을 팔아 서울에서 집 장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분에 아버지를 말려봤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들으실 리 없었고, 또 당신께서도 젊은 시절엔 잘 나가는 분이셨으니 믿는 구석이 있으시겠지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역시나 사기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의 손바닥만한 땅과 사시던 집만을 제외한 전 재산을 잃게 되셨죠. 이렇게 되니 또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님을 말리지 않았냐며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할 정도였죠. 외아들이라 유산이나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이제 받을 것도 없으면 당신이랑 살 이유도 없어. 내가 왜 이런 공상을 떨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으니 저는 거의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판국이니 아버지께서 다시 시골집에서 혼자 사시기로 한 게 오히려 다행일 지경이었죠. 정말 아이라도 없었으면 갈라서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숨이 턱턱 막혔으니까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하니 아내를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은 것 없고 기댈 곳도 없이 그저 집 하나만 있었는데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해서 모두 날린 겁니다. 한창 주식을 많이 하던 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까지 눈이 멀어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심지어 아내는 손실금을 메꾸겠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놔서 빚은 산더미같이 쌓였고, 아이는 그때까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기에 병원비까지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사채 말고는 돈을 용통할 곳이 없었지만 차마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많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해봤지만 역시나 싸늘한 거절뿐이었죠. 아내에게 어떻게든 해보라며 장인어른에게 부탁을 해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친정도 요새 힘들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은 끝에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만한 돈도 없을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친구를 찾아가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용호야, 이러지 마라. 힘들면 진작 말을 하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떡하든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또 그 큰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훗날 들은 얘기지만 저 때문에 꽤 큰 돈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속으로 이 친구를 조금 무시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친구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고개만 연신 숙였습니다. 그 후로는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네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상황이 그래서인지 제가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빚 갚는 데 들어갔고 아내와는 계속 불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끝에 42살이 돼서야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회사에서 빚과 아이를 생각하며 온몸을 바쳐 일한 결과였죠. 그때쯤 아들도 다행히 건강해져서 또래처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바깥 활동도 무리 없이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